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대학생 박구합니다. 네, 저는 지금 취준하고 있는 20대입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22살 대학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30살 직장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3년 동안 수련을 하다가 응급사직을 한 전공이었었던 한 청년입니다. 중학교 때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걸로 좀 간접적으로 옆에서 보긴 했는데 제가 직접 죽음과 관련돼서 그런 적은 없습니다. 네, 한두 번 정도 있어요. 그때는 처음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사실 동아리 선배가 갑자기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때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한동안은 조금 그 생각만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조부모님 장례식장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때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처음으로 크게 와닿게 해준 날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슬펐고 되게 많이 울었고 충격이었어요. 이제 할아버지의 죽음이 있으셨고요. 외가 쪽 삼촌의 자살도 있으셨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워낙 많으셔서 언젠가는 돌아가시겠지 하는 마음이 있어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그래도 잘 살다 가셨구나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는데 이제 삼촌의 죽음을 접했을 때에는 교류가 많이 있던 삼촌은 아니었지만 많은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저희 할아버지와 친구 가족분들 장례식장 다녀왔습니다. 무감했어요. 뭐 딱히 그 죽음이 크게 느껴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근무하는 곳이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죽음을 많이 보기도 하였고, 특히 의료계 쪽에서 전공의 같은 동료분들이 많이 그 자살을 선택하는 것을 많이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걸 많이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익숙해지지 않고 어느 정도 감정의 동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직 20대다 보니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멀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어떤 자연사를 죽음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20대인 내가 죽음을 생각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건 아닌가라는 느낌이 가장 먼저 들어요. 아직도 죽음은 저한테 좀 멀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때 죽음을 경험한 게 되게 드문 일이었고 그 이후로는 겪어본 적이 없어서 아직은 멀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살. 전에 강연을 들으러 갔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자살인 것 같아요. 통계청의 통계 결과를 찾아본 적이 있는데 자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은 자살입니다. 특히 20대는 전체 사망 대비 자살 비중이 54%로 절반을 넘겼다고 해요. 정말 실감이 안 나시죠? 조금 더 쉽게 말해보면 연 자살 사망자 수를 평균 낸다면 하루에 36.6명이 자살을 하고 있대요. 시간당 한 명에서 2명꼴로 삶을 포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1년 2월에 서울의 한 모 공립대학교에서 전공의가 오전에 교수님과 함께 회진을 돌던 중에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하였었고요. 저는 실제로 제 가까운 주변 분이 그 이후로 사망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같이 동아리를 했던 언니가 있었어요. 그 언니가 정말 밝고 정말 쾌활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언니였는데 어느 날부터 동아리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있구나 하고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죽었다는 소리를 듣게 된 거죠. 그때 좀 너무너무 충격이어가지고 처음에 장례식장을 갔었는데 너무 슬프니까 약간 울음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장례식장이 대학병원 안에 있었는데 이제 지하철 지나갈 때마다 봤거든요. 근데 그쪽을 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한동안은 좀 피했던 경험이 있었고, 그러니까 20대의 자살이나 뭐 죽음, 이런 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하지 못했는데, 그 경험을 계기로 내 주변 사람도 그렇게 먼저 떠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삼촌 같은 경우에는 어, 빚이 굉장히 많은 상태였다고 들었어요. 저랑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정말 늦둥이의 삼촌이어서 엄마랑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아직 30대 중후반이기 때문에 그런 빚을 다 갚을 수 있다고 가족들은 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어요. 그 순간에 젊은 나이에 분명 이겨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죽음을 선택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가족들이 말하기를 살해당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들 정도로 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네. 저도 이제 주변에서 그런 후배님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과 같은 경우에서도 교수님께서 회진을 도시다가 저희 의국의 한 후배가 도중에 교수님이 이제 폭행을 하셔가지고 잠깐 이제 회진 돌다가 도망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도망갔었던 상황에서도 어떠한 의료진도 따라가서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없었고, 결국 그런 사태가 2021년에 전공의가 회진 중에 자살을 했던 사건과 이렇게 연관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저게 다음에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힘들다면 이 상황을 놓고 싶은 마음에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저한테 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어려운 상황을 제가 극복을 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시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초중반에만 했고 그 이후엔 한 적이 없습니다. 삶의 방향을 잡는데 어렵다고 느껴졌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사실 좀 진로에 대해서 방황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목표했던 것들이 조금 성취가 어려울 때 다른 것들이 조금 다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우울했고 좀 삶의 행복감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럴 때 자살까지는 아니어도 삶에 행복이 없다, 사는 이유가 뭘까? 이런 식으로 좀 깊게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심리적 우울감일 것 같아요. 주된 원인은 우울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울감이 가장 크다고 생각돼요. 우울감이나 아니면 우울감에서 비롯된 사회적 고립이 이제 사람들을 약간 무력하게 만든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1년 정도를 집에서만 생활하다 보니 스스로가 나 혼자 도태되고 있고 사회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계속 받게 되니 스스로가 이렇게 사는 것은 너무 지루한데 재미가 없는데 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살아서 의미가 있나? 라는 감정이
자꾸만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방에서 혼자 얘기를 하다 보면 생각이 메아리처럼 퍼졌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오히려 화살처럼 다가와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 둘씩 쌓이다 보면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공허함이나 허무주의나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자살을 하는 이유가 자기 스스로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로 자살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청년을 예로 들면 취준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취준을 하지 못하는 원인을 자기한테서 너무 찾고 너무 자기를 극한으로 내모는 상황을 저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도 퇴사를 하고 나서 다양한 청년 프로그램들을 참석하면서 특히 자살, 자해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참석하였었는데, 공통적으로 모든 청년들이 자기가 현재 어떤 특정한 레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레일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 난 아무에게도 공감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모든 청년들이 항상 그런 프로그램들을 참가할 때마다 하는 말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난 현재 그런 프로그램들을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약간 다른 케이스다, 특별한 케이스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참석해도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모두 자존감들이 많이 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용기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적합한 것들이 되게 많이 없는 실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가장 느끼는 게 세상에 나 혼자만 동떨어져 있다,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 것 같다, 나는 답이 없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아마 외로운 게 가장 크고 사회적 고립감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께 한 번이라도 더 주변에 남게 될 사람들을 더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살아갈 이유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끝까지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너무 낮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정말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인데, 그 상황에서 자기를 너무 하대하듯이 그렇게 자기를 학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그 상황을 이겨내려고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저는 그것이 시도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랜 시간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20살이 되고 오랜 기간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고 이제 방 안에서만 있는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때가 지나고 나서 언니가 사실은 그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나중에서야 가족들에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다른 것보다 언니가 자살을 하지 않은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언니 스스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의 뭐라고 이야기하든 결국엔 끝끝내 선택을 하게 되는 건 자기 자신이니까, 옆에서 언니의 자존감이나 아니면 언니의 의지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고 삶의 어떤 미련이라도 될 수 있는 여러 말이나 아니면 추억들을 같이 쌓으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일단 주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나 그럴 때는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로 가까이 가서 말동무가 되어주거나 같이 무언가를 해보자, 이렇게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몰랐습니다.
잘은 알지 못했고요. 그런데 이제 네이버에 제가 어느 날 쉽게 죽는 방법을 검색했었을 때 그 밑에 그 13 어떤 번호랑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라는 링크가 하나 같이 떴었어요. 그걸 보고 그땐 막상 아, 이런 센터가 있구나. 아, 이런 센터가 있네 하고 인식은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자살을 시도를 했거나,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들의 레퍼런스를 모아서, 그분들을 따로 모아서 상담을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그분들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가 마련을 하기 위해서 상담센터가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문제 같은 경우는 청년들 스스로가 이제 같은 처지에 있다 보니까 서로 공감도 되고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서로 모여서 집단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서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고립된 청년들을 파악하고 그들을 방이 아니라 사회로 돌려보내는, 끌어내는 그런 적극적인 행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돈을 들이지 않고 방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거나 문화 활동이나 여가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이 청년들을, 자살을 생각하는 청년들을 구하는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본인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생각이 본인을 고립시키는 것 같고, 그리고 그 감정을 들여다보는데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울감이나 그런 걸 극복하는 데 있어서 그게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뭔가 뭐만 하면 다 치유될 것처럼 생각한다던가, 뭐만 하면 금방 괜찮아질 거라든가, 그런 환상이 좀 없어야지 개인적으로 힘든 거에서 더 나아지게 하는 노력이 조금 더 지속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런 환상이나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지치기 마련인 것 같아요. 제가 다 그 힘듦을 알아차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주변 분들과 주변에 남을 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살아갈 이유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끝까지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고 정말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청년이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릴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이 주어진 목표에 의식하지 말고 그냥 오늘 하루하루를 즐겁게 만족감 있게 같이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겪고 언젠가에 누군가들도 겪을 위기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닥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순간이 만약 닥치면 이 세상에서 오로지 나만 겪는 슬픔이고 나만 겪는 아픔이라고 인식하고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자괴감에 빠질 것 같아요. 그런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청년들에게 응원의 말보다는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10분이라도 이제 밖에 나가서 맑은 공기를 좀 느끼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언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이 방음이 잘 안 돼서 윗집이 출근하는 시간이 되면은 방바닥이 울려서 저희 밑에까지 소리가 다 들리는데 그걸 보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 소리를 들을 때 짜증보다는 아, 오늘도 저 사람이
또 힘겹지만 하루를 살려고 출근을 준비하는구나. 복도 계단을 내려가서 차에 시동을 거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다 하면서 처음 밖을 나갔다고 해요. 어느 사소한 계기라도 삶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 계기가 정말 발현이 돼서 자신의 삶을 붙잡아주는 하나의 실이 되고 그 실이 여러 겹 쌓여서 밧줄이 되면 조금 더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나하나씩 찾아서 자기 삶을 이룩하길 바라는 마음이 커요. 청년 자살을 생각하시는 청년분들이 아직 세상을 너무 똑똑하고 각박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주변에는 여러분들을 도울 사람이 한 명쯤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본인의 상황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펭귄 같은 경우는 날개가 있지만 그 날개의 쓸모와 쓰임이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새들은 날개를 갖고 그 날개로 하늘을 날지만 펭귄 같은 경우는 그 날개로 하늘을 날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펭귄이 잘못된 게 아니라 펭귄의 날개는 바다를 좀 더 빨리 헤엄칠 수 있는 그런 날개로 사용되는 것처럼 청년들 역시 모두 각자 갖고 있는 날개의 쓸모와 쓰임을 찾지 못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날개를 갖고 있는 여러 청년들의 펭귄의 날갯짓이 하나로 모여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년 여러분들의 펭귄의 날갯짓을 응원합니다.